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보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저녁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힐링하시고 계신가요? 저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커피 한잔 하고 힐링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인텔 물량을 TSMC가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물량도 물량이지만 개인적으로 인텔의 물량을 가져온다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텔의 물량을 받았더라면 삼전 주가가 떡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3년까지의 물량을 주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운드리 영업이익 면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해줄 테고 영업이익의 상승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이 삼성전자와의 라이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TSMC에게 물량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속이 쓰린 건 사실이고요. 삼성전자도 앞으로 2030년까지 파운드리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2강 체제로 계속 나아갈 것 같은데요. 시장 점유율 차이가 원래도 컸었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심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상의 안정성은 삼성전자가 훨씬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TSMC의 80% 이상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 TSMC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배 정도가 나기 때문에 많이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가 올해 설비 투자에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진짜 쩐의 전쟁이 아닐까 싶고요. TSMC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 체제로 굳히려고 칼을 간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액이 1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최신 기술 투자와 극자외선 장비 도입 등을 통하여 세계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TSMC의 견제와 사법 리스크 등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14일에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올해 설비 투자액 전망치를 최대 280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28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돈으로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72억 달러보다 62.8% 증가한 수치로 시장 전망치 평균인 190억 달러보다도 47.4% 많은 액수가 발표되자
시장에선 TSMC가 확고한 시장 우위 전략을 밝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선폭을 좁혀서 초미세,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은 선폭 5나노미터 정도까지 좁혔는데 이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입니다. 공정 개발을 위해서는 EUV로 회로를 새기는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와 대규모 기술 투자가 필요하고요. TSMC는 현재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이지만 삼성전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격차를 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를 확실히 따돌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삼성전자가 아님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힘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올해 파운드리 물량은 채웠지만 내년 이후가 매우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 상황도 TSMC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인텔의 유력한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로이터는 인텔이 GPU부터 TSMC에 맡기고 2023년 이후엔 CPU 물량도 넘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텔이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TSMC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점점 굳건해지는 것도 삼성전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대만 반도체 연구센터란 국가기관을 출범시키고 차세대 반도체 등과 관련해 팹리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했을 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모리스 창 전 TSMC 회장을 만찬에 초대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정부 차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만 업체들의 강력한 오너십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SMC 지분 0.48%를 보유한 모리스 창 전 TSMC 회장은 2018년 공식 은퇴했지만 마쿠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선 대만 업체들과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전방 산업인 팹리스와 후방 산업인 패키징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각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함께 있어야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글로벌 팹리스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대만이 17%, 한국은 1%로 집계되었습니다. 패키징 시장에서도 대만 업체들은 1위, 4위, 5위를 기록 중인데 한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선언하고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투자 계획은 물론 생태계 조성도 물 건너갈 것이란 위기감이 반도체 업계에 상당합니다. 반도체 사업 경영진을 상시적인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재해법 같은 규제법도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 평택, 화성 등의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택엔 2공장, 3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 30조 투자로 독주체제 굳히나, 삼전아 제발 이겨줘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